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데려가려니 정말 거기 끔찍하다. 저기요. 사용을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봐요. 좀 많이 낡았는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은 TVN 토일 드라마 태풍상사. 이게 진짜 90년대였어?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대 재현의 디테일이 놀랍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한 가족과 한 회사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지며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이준호와 김민아의 현실적인 케미, 그리고 상사맨의 피를 이어받은 강태풍의 성장 서사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1화와 2화는 90년대의 공기, 사람 냄새, 그리고 시대의 무게를 완벽하게 담아내며 그 시절을 살아봤던 세대에게는 추억을, 처음 접하는 세대에게는 생생한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3화에서는 위기에 몰린 태풍상사가 다시 일어서는 분기점이 펼쳐지죠. 오늘은 이 화제작 태풍상사의 3화 예고 분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레트로 감성과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화 마지막 장면은 대방섬유를 찾아간 태풍이 이상함을 느끼고 납품을 막으려 트럭 앞을 막아서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태풍이 막아섰던 그 거래가 실제로 사기였음이 드러납니다. 대방섬유는 이미 부도 상태였고 원단만 챙겨 달아날 계획이었죠. 태풍의 결단은 회사를 구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태풍상사 직원들에게 닥친 건 안도감이 아닌 또 한 번의 절벽이었습니다. 원단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 납품을 중단했으니 물건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 한 사람이 태풍 앞에 나타납니다. 진작 연락하지 그랬나. 자네 아버지랑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의 말엔 도움 같지만 어딘가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표바코는 태풍의 아버지 강 사장이 죽기 직전 병원으로 남몰래 찾아왔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할 것이 있는 듯,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앞으로 태풍상사를 이끌어갈 주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낡은 창고를 내주죠. 겉으로는 도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계산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빙자한 거래, 그 미묘한 긴장감이 3화 전반을 감싸게 됩니다. 슈박 대표 박윤철입니다. 거꾸로 하면 박슈. 한편 또 다른 장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성규 배우가 등장합니다. 슈박 대표 박윤철. 30년 넘게 안전화를 만들어 온 장인으로 태풍 앞에서 직접 프라이팬과 불로 신발을 테스트합니다. 이건 신발이 아니고 과학이네. 태풍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태풍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이 신발을 수출하게 되면서 태풍 상사의 위기를 극복할 듯합니다. 박윤철은 태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태풍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이 말이 훗날 태풍의 좌우명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저희 반품하시죠. 수수료 30%를 떼도 남네. 남어. 반품으로 겨우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예고편의 주요 장면은 반품과 의심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직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수수료 30% 떼도 남네. 남아 이탈리아 업체와의 수입 계약을 취소하고 환율 상승분으로 손실을 메우려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안심하지만 태풍은 문서 하나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계약서의 도장이 다르고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건 거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회사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짜로 망했나 봐요. 직원들의 한숨이 겹치는 가운데 태풍은 묵묵히 대표실로 들어갑니다. 그는 다음날 직원들을 모두 모읍니다. IMF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순 있어도 우릴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태풍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폐업 통보가 내려와도 우리는 회생 신청을 할 겁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품에서 봉투를 꺼내듭니다. 아버지가 직원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뢰입니다. 그 말에 오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까지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차선택 차장도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믿어보죠. 그날 밤 낡은 사무실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커피 냄새가 퍼지고 키보드 소리가 되살아납니다. 누군가는 장부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거래처 리스트를 새로 씁니다. 오미선은 출력한 서류를 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태풍은 웃으며 답합니다.
이제야 진짜 태풍 상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태풍이 슈박 대표에게 건넨 명함에 사원이라는 글자에 두 줄 긋고 그 위에 사장이라고 쓴 명함은 아마도 아버지의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회사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던 그 밤, 태풍 상사는 IMF의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나는 중이었습니다. 끝났다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풍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IMF의 바람은 거셌지만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진짜 태풍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마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신념이 살아있는 회차입니다.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청춘의 이야기, 그게 바로 태풍 상사입니다. 보관해둔 원단이 사라지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 덫에 걸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가장한 함정, 그 안에서 태풍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정직한 신념으로 버티는 것과 현실에 굴복하는 것 사이 그의 첫 진짜 선택이 다가옵니다. 도움을 가장한 배신,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들 토요일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3화에서는 태풍 상사의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우리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방사수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